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흔히 교통사고라고 하면은 차와 차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제 차가 사람을 충격한 사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직접적인 상호 간의 충돌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교수님 이 네, 비접촉 교통사고의 개념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비접촉 교통사고라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에 충돌이 없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불법 유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핸들을 틀다 가로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상대편 차와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단독 사고에 해당돼서 배상과 처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불법 유턴한 차를 피하지 않고 충돌을 했다라면 상대편 차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가 돼서 뭐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차를 피하다가 내가 입은 인적 피해, 물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이 없다라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중앙선 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라면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리되어야 하고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직접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은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을 했으면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교통사고에서 가피관계의 성립은 누가 받았느냐, 누가 바쳤느냐가 아니라 예. 왜 사고가 발생되었느냐의 원인 제공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 상대방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났다라면 예, 예. 상대편은 내 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 차량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행정처벌은 물론 아예 손해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예. 사실 이런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 급차로 변경,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운전 중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상대편과 직접 부딪혔다라면 두 차가 현장에 남게 되고 상대방이 만약에 도주를 하더라도 차량의 파손 흔적을 토대로 해서 검거하거나 직접 부딪히지 않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 그만 가버린 차를 찾기도 어렵고 예, 예. 설령 찾는다고 해도 당사자가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발뺌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블랙박스가 이런 상황에서는 꼭 필수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당연합니다. 예. 만약에 사고 현장에 CCTV가 없다면 사고는 사고대로 당하고 맞아요.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고 예. 또 주변에 있는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 의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삼중도를 겪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서 블랙박스의 설치는 운전자의 필수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목격자가 없는 늦은 밤에 신호 위반 사고, 누가 급차로 변경을 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도 상대편이 원인 조항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블랙박스의 장착과 올바른 관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비접촉 사고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원인 제공을 한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고를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예, 앞서 이제 불법 주차량 경우로 예를 들었는데 만약 내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나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예. 근데 다행이다, 안 부딪혔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무심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즉 뺑소니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예. 나와 직접 부딪히진 않았어도 나의 불법 유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처벌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결격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 이후에 그 피해 차량 운전자가 그냥 별일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랬는데 뺑소니가 그게 성립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죠. 비접촉 사고도 마찬가지고 접촉 사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가피관계가 애매한 경우, 그리고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가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최소한 연락처를 교환하고 필요하다라면 자동차 보험 등을 활용해서 배상을 약속하고 보험 접수나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피해자의 변심에 의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이 뺑소니로 몰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퀴가 두 개뿐이라는 그런 차량 특성으로 인해서 그 비접촉 사고의 위험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륜차는 돌발 상황 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직접적인 충격에도 마찬가지지만 승용차라면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다치는 등의 사고가 이어지는데, 네. 또한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경우임에도 상대 이륜차가 운전 부주의로 넘겨짚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이륜차 비접촉 사고는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 이륜차 운전자는 일단 몸이 외부와 충격될 경우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또한 다른 운전자가 나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이 오토바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비접촉을 당한 후에 원인 제공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 등에 대비해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